네, 21대 국회가 이제 약 한 달 뒤면 시작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초선 의원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등원을 준비 중일까? 이번 4.15 총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지역구죠. 서울 광진 을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입니다. 네, 손 네, 한번 흔들어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네, 제가 아니라 고민정 지금 네, 당선이 이제 나오고 있군요. 아까 손 흔들 때는 쓸데없이 저를 비추고 아, 있었어요, 그랬어요. 뭐 카메라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일단 뭐 저희 예전에 전화로 인터뷰는 하셨는데 여기 네, 스튜디오는 처음이신 거죠? 맞아요. 네네. 여기 스튜디오는 처음이고 되게 넓고 좋네요. 굉장히 쾌적한 편입니다, 예, 스튜디오가. 네. 네.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넓다고 놀라시는 당선인의 표정을 보면서 한번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그 총선 때도 바쁘셨겠지만 뭐 끝나셔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요즘은 지금, 일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은 이제 인터뷰들이 꽤나 있어서 네. 그거 진행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광진 지역의 이제 시장 상인들이나 아니면 상가에 계신 분들 네. 인사드리고 있고, 하루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는 좀 한가해질 줄 알았어요. 네네. 그래서 애들하고 어디 놀이공원도 가고, 네. 뭐 네. 하다못해 놀이터라도 좀 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네. 거의 못 봐요, 얼굴 자체를. 꿈과 같은 일이었군요. 놀이터 한번 가는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 이 당선자를 저도 한두 분 이제 전화로도 만나보고 했었는데 "지금 기분 어떠냐? 혹시 뭐 실감 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네. 당선인은 어떠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네네. 계속 선거운동 하듯이 지역을 다니기도 하고 음. 인터뷰도 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선거가 끝났는지 내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 건 맞는 건지 음. 헷갈리고 그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오기 바로 직전에 네. 제가 그 국회의원 배지라고 하나요? 네네. 그거를 이제 수령을 아 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딱 열어서 보는데 그 순간에 '아 내가 됐구나.' 하는 어. 생각이 오늘 막 들었어요. 1 시간 전에. 네. 네. 네 되신 거 맞습니다. 네. 네. 뭔가 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얼떨떨한 기분일 텐데 그동안 인터뷰 일정이 많으셨어요 보니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격전지였기 때문에 선거하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이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새벽 늦게까지도 결정이 나지 않아서 밤잠을 많이 설치셨거든요, 많은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네네. 저도 마찬가지였고. 네. 그래서 그날의 기분은 또 어떤지 이런 거 많이 음. 물어보시던데 네. 사실 그 투표한 날 아침에는 저도 이제 투표를 하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잊어버리고 싶어서 네. 저희 부모님도 만나러 가고 네. 아이들하고도 좀 시간도 지내고 네. 그랬는데 이제 출구조사가 6시 15분이었던 것 네네. 같은데 그때 맞습니다. 딱 네. 발표될 때 그 순간에는 상당히 긴장되더라고요. 뭐 어차피 투표는 다 이루어졌고 네. 결과는 이제 점수만 받아보면 되는 거니까 마음을 내려놔야지라고 머리론 생각했는데 네. 심장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뭐 손에 잡히는 게 없죠 사실은 그 순간부터.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표차가 한 0.5%밖에 차이가 안 났어서 어, 어, 만약에 이제 뒤집히면 어떡하나 음. 하는 걱정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계속 이제 TV로 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간에 너무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네네. 그리고 계속 쳐다보고 있자니 참 아유 그래 뭐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하는 네네. 생각이 늘 붙이면 한 1시간밖에 안 지나 있고 음. 그러면 아직도 결과 안 나와 있고 그렇죠. 계속 그러다가 새벽 한 3시 반 넘어서야 결과가 이제 나왔죠. 네. 사실은 이제 광진을이 워낙 따끈따끈한 지역이기도 했고 또 상대 후보가 워낙 강력한 오세훈 전 시장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좀 상대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서 좀 부담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가끔 음. 이 지역구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후회 안 하셨습니까? 혹은 당을 원망했다거나.
저는 오히려 당에게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대변인 생활을 하다가 정치로 나오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뺏거나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즉 뭔가 멋지게 싸워볼 수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었고 네네. 거기에 대한 약속을 지켜주신 거였기 때문에 음. 제가 특정 지역을 한 번도 이렇게 여기 가고 싶습니다.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체적인 당의 전략들이 저보다는 분석가들이 훨씬 더 뛰어날 테니까. 음. 다만 저의 방향성만 네네.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광진은 제 고향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비빌 언덕이 있죠. 네네. 10년 넘게 제가 살았던 곳이니까 네. 이제 골목골목 보면은 기억나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할 네네. 얘기도 많고 음. 그래서 광진으로 최종 결정이 됐을 때는 되게 기뻤어요. 네. 네. 부담도 되지만 굉장히 뭔가 좀 그 과거의 한 10년이란 추억도 다 네. 얘기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양가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그 이제 선거 치르시는 동안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한계도 있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난관들.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대통령 복심이라는 일종의 별명이랄까요? 뭐 이런 그 이름들이 네. 굉장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았나요? 부담입니다. 네. 제가 언제 한번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의 복심은 대통령 당신 혼자이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이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무척이나 감사드리지만 뭐 감히 제가 그럴 위치에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다만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그 과정 그리고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네네.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정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국회 안에서도 이제 청와대와 또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 조금 더 빠르게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들을 좀 단축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를 저 스스로에게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현안을 조금 여쭤볼게요. 네. 재난지원금 이제 긴급자가 좀 빠졌어요. 재난지원금 결국 전 국민 100%에게 지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이 있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이제 여야에서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우리가 선거 기간을 되돌이켜 보면 당시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먼저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을 제안을 했었고 네. 공약을 내걸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해찬 대표께서도 역시 전 국민 지원을 얘기했었고 그걸 보면서 야, 이 코로나 국난 극복만큼은 여야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물론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로 바통이 넘겨지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같은 당 안에 있는 분들인데 할 수 없다. 70%를 계속 또 요구하시는 걸 보면서 네. 정권의 발목 잡기 혹은 계속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예산에 대한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네네. 있고 이제 내일은 이제 본회의가 열릴 그렇죠. 예정이잖아요. 네네. 아직 다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래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내일만큼은 정말 전 국민들이 염원하시는 것만큼 여야 의원님들께서 네. 20대 국회에 계신 분들께서 네. 좀 한시바삐 한 마음으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여야 간의 의견을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재부가 굉장히 반발이 좀 심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탐탁치 않은 것 같고. 네. 반발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재부에서는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국가의 전체적인 이 재무 상태를 봤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더라면 끝까지 이제 70%를 주장했을 텐데 그게 네.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무언가를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당도 그리고 정부도 한 목소리를 냈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네. 어쨌든 심사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거기에 또 한 마음이 보태진 것이고 네. 그래서 지나온 일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따져 묻기보다는 음.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추진력 있게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그 방안들을 이제는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과 인터뷰 진행 중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2019년 땅을 쳤던 분들에게 2020년 하늘이 내린 또 한 번의 기회. 청량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 오피스텔. 원스톱 라이프로 편리하게 청량역 멀티 노선으로 어디든지. 문의 02-2297-0650. 4월 오픈 예정. 시공 롯데건설. 가다 말다 하는 출퇴근 교통체증에 짜증나시죠? 출근길과 퇴근길에 나만의 수행기사가 있다면 출근이나 퇴근 1회 이용 시 15,000원부터 아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또 하나, 이용요금의 10%를 할인해주는 법인 대리운전도 있습니다. 문의 1588-5252. 창을 열면 바다 전망, 눈을 감으면 파도 소리. 일상이 휴양이 되는 리조트 같은 집이 옵니다. 최고 43층의 스케일, 바다 전망의 스카이 아너스 클럽까지 자이가 만든 오션뷰 랜드마크 속초 디오션 자이. 1661-0340 GS건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수칙 안내입니다.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가족과의 접촉도 피하시고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이동 동선을 모니터링하고 자가격리 위반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장소를 이탈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잠시만 불편함을 참아주세요. MBC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죠. 고민정 당선인과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인터뷰를 이제 하신 걸 좀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시면 네. 1호 법안으로 네.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현재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는 국지적인 지역 그리고 그 이제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그 제도 정책들이죠. 네. 그런데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확진자이든 확진 의심자이든 그분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까지도 전 국민이 다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죠. 겪고 있거든요. 네네. 어찌 보면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가 없으면 좋겠지만 네. 이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이렇게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부분이 될지 혹은 일부분에게만 지원하는 게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국회 안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미리 정해놓으면 네. 앞으로 바이러스가 또 창궐을 하더라도 네. 빠르게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음. 여기에 대한 법 개정을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계기로 논란이 됐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하는 차원의 그렇죠. 그런 개정안이 필요하다. 그렇죠. 사실 가을 겨울 다시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니까 이런 네. 법들은 좀 빨리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고요. 하나 흥미로웠던 게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관심이 많은 1인인데 아, 그러세요? 네, 상임위 활동을 여기를 지원하시고 싶다라고 네. 하셨어요. 굉장히 좀 이례적 그 좀 약간 특이하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가요? 중진들이 가려고 하고 혹 보내는 건가요? 그렇게 중진들이 가고, 이야기는 네.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를
뭐 원한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그렇죠. 테니까 네. 서로 숫자는 정해져 있고 조율이 필요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정치권에서 일한 거라고는 청와대에서 일한 것이 전부인데 네. 가장 많이 했었던 게 각종 정상회담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교 행보들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네. 이런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외통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학습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외통위를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그게 현실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초선 의원들보다는 보통 중진 의원들이 많이 맞아요. 가는 상임위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초선 의원들끼리 경쟁이 붙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주변에서 외통에 가겠다는 초선 의원들 좀 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네.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서 가장 이제 심혈을 기울일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네. 하나가 아마 남북 간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네. 그 외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거 아니면 절대로 안 합니다. 막 이렇게 고집 부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워낙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과 관련돼 있는 걸 하려면 이제 산자위 쪽도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욕심도 있고요. 네네. 근데 제가 그 꼽는 것마다 다 거기는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네. 어려울 거고요. 뭐 여기는 중진들이 가는 곳이라 어려울 거고요. 이러더라고요. 네. 쉬운 데는 하나도 없죠.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워낙 그 청와대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중요한 네. 문제이기도 하고 청와대 출신으로 이번에 초선 되신 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외통위에 가려는 것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던데 그렇진 아,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한 않습니까? 번도 그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이 이번에 뭐 꽤나 많다고 기사들을 통해서 보고는 있는데 네. 18명 그렇게 보도가 나오죠. 예. 네. 근데 이분들이 뭉쳐 있으면 오히려 힘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이니 더욱 넓게 흩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네.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다른 이제 의원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설명하고 또 함께 머리를 맞대는 그런 역할들을 청와대 출신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저 혼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다는 얘기는 보도에서 많이 봤고요. 네. 18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보도에서는 친문, 뭐 찐문, 신문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파별로 그 분리하려는 시도들이 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총선의 전체적인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시그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코로나를 극복해내고 있는 정부의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제 입법기관인 국회도 함께 좀 손을 잡아줘야 이게 속도감 있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제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하는 선거는 네. 반드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기 마련인데 이번 총선 같은 경우는 야당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과의 협치나 이런 부분을 절대로 저버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네. 하지만 20대 국회 때처럼 이 정권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 야당에 무조건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노릇이고 네. 힘있게 추진할 것들 특히나 이제 개혁 법안들은 힘있게 나가라는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고민정 당선인에게 궁금한 점들 문자로 많이 왔어요. 류상주님이 좀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앞으로도 정치를 계속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이른 질문이긴 합니다. 그러네요. 4년, 아직 8년, 12년. 네, 네. 아직 하루도 해보질 않아서 아직 의정 활동이 시작은 안 됐는데 네. 글쎄요, 선거도 시작할 때는 내가 잘 맞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막상 부딪혀 보니까 너무 적성에 맞아요. 잘 맞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게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 나쁜 얘기를 듣든 좋은 얘기를 듣든 네. 그게 저한테는 큰 자양분이 되고 저 스스로를 단단하게 하고 키우고 있다는 거를 지난 한 2달 동안 많이 네.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는 그렇게 했는데 정치는 또 어떨지는 제가 또 하면서 네.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쨌든 적성에 맞다라는 답변으로 대신 해주셨고요. 김영등님, 앞으로 의정 활동할 때 당과 당선인의 방향, 그러니까 의원의 방향이 상충한다면 어떻게 헤쳐나가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이것도 좋은 질문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청와대에서 봐왔던 거는 끊임없이 토론과 토의를 많이 하는 거였습니다. 네. 어떤 결정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부, 청와대 혹은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그래서 회의가 굉장히 많은 조직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의 결과를 내왔던 청와대를 3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저의 소신과 당의 어떤 그 다수의 의원들의 방향이 다르다면 끊임없이 토론하고 저의 입장을 설명도 하고 하겠죠. 하지만 정해졌을 때는 그때는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따라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정말 모래성이 돼버리기 일쑤거든요. 네. 그래서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하지만 결정하기까지의 그 과정은 치열한 토론. 네. 논쟁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6533번님,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봤어요. 시를 쓰는 내가 세상에서 훔친 유일한 시가 고민정 씨다. 어머나. 네. 남편분의 시에 대해서 독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렇게 6533번님이 문자 예. 주셨네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되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어서 조금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네. 한 번도 그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내로서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거는 어쨌든 다시 태어나면 저를 만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네. 결혼한 지 저희가 벌써 한 15년 됐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도 네.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참 고맙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0112번님 갑자기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고민정 당선인 축하드립니다. 민심을 잘 헤아리시고 정치를 확 바꿔주세요. 네, 이런 문자까지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주시죠. 네. 정말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는 정치인으로 여러분께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지적도 해주시고요. 같이 네.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